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검찰의 윤석열 일가족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수사의 반부패 일부도 추가 투입되며 대기업 수사 규모로 보강되는 등 특수부까지 총동원된 강도 높은 수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강력수사 2부 부장 조주현은 작년 4월 최광욱 열린민주당 대표 등이 고발한 윤석열 전 검찰청장 안에 김건희 씨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가운데 최근 반부패 강력수사 일부 검사와 수사관들이 수사지원 업무에 투입된 것으로 20일 확인됐는데요. 또한 반부패 일부는 윤 전 청장이 윤대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의 형인 윤우진 전 용산 세무서장의 뇌물수수 사건을 무마했다며 작년 11월 제기된 진정사건을 최근 형사 13부에 재배당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를 두고 검찰 안팎에서는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야권 유력 주자를 겨냥한 수사에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의 역량이 총동원되고 있다며 대기업 수사 때 투입되는 수사 인력에 맞먹는 규모라는 말이 나왔는데요.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때 있었던 검찰청장 지휘 배제 지시가 유효하다는 입장을 취하면서 현재 이 수사는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이 독자적으로 지휘하고 있습니다. 반부패 2부는 작년부터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 코바나 컨텐츠 협찬 의혹 등 김건희 씨 관련 고발 내용을 수사해 왔는데요. 종합하면 최근 반부패 일부 소속 검사와 수사관들이 공식 파견 형태는 아니지만 기록 검토와 자료 조사 등 반부패 2부 수사를 지원하는 업무에 투입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는 이정수 중앙지검장이 지난달 반부패 2부의 금융수사 전문인 박기태 한문혁 부장검사를 추가로 배치하고 대검과 국세청의 회계계좌 추적 요원들을 파견받는 데 이어 취해진 조치인데요. 검찰 관계자는 권력형 비리를 전담하는 반부패 일부가 인력 지원을 받는 일은 종종 있어도 거꾸로 다른 부서 수사를 지원하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정용환 부장은 지난 7월 반부패 일부장으로 자리를 옮기기 전까지 이성윤 전 중앙지검장 밑에서 반부패 2부장을 맡아 김건희 씨 관련 수사를 직접 담당하기도 했는데요. 한 법조인은 정 부장검사가 넘겨받은 윤우진 관련 수사 역시 윤석열 전 청장을 겨냥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체 이 수사는 요란하기만 하고 진전이 없는데요. 대선 끝나고 결과를 발표하려고 하는 걸까요? 다 좋습니다. 수십 명, 수백 명이 추가 동원돼서 그렇게 열심히 수사를 하는데 결과가 뭔가요? 시간 끌기가 아니냐는 의구심이 들기 시작했는데요. 공수처나 검찰이나 다 그 밥에 그 나물인가요? 대체 신뢰가 안 가는 이유가 뭘까요? 이게 지금 상임위원장 넘겨주기 전에 빨리 그냥 빵빵 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무리하고 있다. 이런 25일 날 당장 본회의에서 투표할 텐데 어떻게 찬성하실 거예요? 반대하실 거예요? 의총이 열리게 되면 우려를 표명하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제일 걱정하는 건 이제 보도를 보니까 애초에 우려했었던 여러 가지가 많이 빠지긴 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처음에 있었던 악의적인 허위 보도라고 하는 그 부분에서의 그 대상 지점은 남아있지만 그로 인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라든지 하는 이제 처벌과 이런 규정 쪽에서는 조정이 많이 있기는 됐는데 저는 이제 제일 우려스러운 게 이제 개혁의 부메랑 효과인 겁니다. 우리는 좋은 의지로 통과를 시켰는데 20년 동안 그 오매불망 바라던 공수처를 통과시켜놨더니 첫 번째 수사 대상이 조희연 교육감이야? 이러면서 다들 멘붕이었던 것들. 그리고 뭘 이렇게 제도로 하나 만들어놨더니 오히려 우리가 생각했었던 효과와는 정반대 효과를 가져와. 잘못하면 이제 그냥 편의적으로 우리 저작권에서 나누는 방식으로요. 예를 들면 조중동 매체가 갖고 있는 파워가 크잖아요. 여기 보수 매체라고 치고요. 또 예를 들면 한겨레의 경향은 진보 매체라고 치자고요. 근데 언론이라고 하는 거는 문제 제기를 이렇게 하는데 100% 확신을 가지고 문제 제기를 하기보다는 이러이러한 흐름에 대해서도 우려를 하고 이제 던지기도 하잖아요. 근데 보수 매체의 그런 행위가 못마땅하다고 생각해서 혹시나 이 법을 찬성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뒤집고 생각을 해보실 필요는 있어요.
지난 19일 KBS 열린 토론에 출연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발언입니다. 강력한 언론개혁으로 추진됐던 언론중재법, 즉 언론사의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누더기 법안으로 그 배상액과 범위가 축소된 게 다행이라는 믿기 힘든 놀라운 발언이었는데요. 개혁과 다소 거리가 먼 박 후보의 어정쩡한 스탠스를 알 수 있는 대목이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약칭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공개적으로 나왔는데요. 민주당 대선 주자인 박용진 의원이 개혁의 부메랑이 될 수 있다고 여당의 강행 처리를 문제 삼았습니다. 언론중재법을 향한 당 안팎의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민주당 지도부는 경광부회라고 일축하며 법안을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있는데요. 하지만 박 의원은 20일 KBS 라디오 열린 토론에 출연해 언론사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해 언론재갈법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이 법안에 대해 보수 매체가 못마땅해서 이 법안에 찬성하시는 분이 있다면 뒤집어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소위 돈 있고 힘 있고 빽 있는 사람들이 한겨레 경향 오마이뉴스 그래 잘 걸렸어라면서 이 법으로 소송을 건다면 기자도 데스크도 회사도 부담을 갖게 될 것이라며 언론의 감시와 견제 비판 기능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을지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이어 우리는 좋은 의지로 공수처법을 통과시켰는데 공수처의 첫 번째 수사 대상이 조희연 서울교육감이라고 해서 다들 멘붕이었던 기억이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여권 주자들 중 언론중재법에 비판적 입장을 낸 건 박 의원이 처음인데요. 그리고 그 반대 의견도 정확하지 않은 데다 추상적인 개혁의 부메랑이라는 말을 꺼내며 애매모호한 반대 입장을 취한 거죠. 그는 여당의 입법 속도전에 대해서도 야당의 상임위원회를 돌려주자고 했으면서 돌려주기 전에 일을 다 처리하는 것은 모순된다고 말했는데요. 그의 황당 주장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박 의원 외에 다른 여당 주자들은 공식 입장을 자제하고 여론을 지켜보고 있는데요.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만 이날 언론에 대한 불신이 매우 높은데 언론의 자유는 신장됐다. 불균형 상태를 벗어나는 게 언론의 미래를 위해 낫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는 떨어지는 지지율을 만회하기 위한 립 서비스로 보이는데요. 언론인 출신 정치인의 입에서 쉽게 나올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입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강경 처리 의사를 재확인했는데요.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당 회의에서 야당과 일부 언론이 언론중재법에 언론재갈법 프레임을 씌우는데 이해할 수 없다며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에서 정치권력, 경제권력을 제외했는데 무슨 재갈을 물리느냐고 쏘아붙였습니다. 언론중재법에 대해 찬성도 반대도 아닌 어정쩡한 입장을 보인 박용진 후보. 우리는 이런 자를 어용이라고 합니다. 유불리를 따져가며 입장을 정확하게 밝히지 않는 사람. 더 볼 것도 없는 거죠. 길게 말하지 않겠습니다.